주요 뉴스입니다. 2021 공주 디지털 문화유산전이 개막했습니다. 자연학습 치유정원 준공식이 열렸습니다. 평화의 소녀상 제막식이 거행됐습니다. 공주시 진로 콘서트가 개최됐습니다. 2022년도 예산 확정, 공산성 어울림센터 조성 등 공주시의 다채로운 소식, 잠시 후 157차 정례 브리핑을 통해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바람 공주뉴스입니다. 본격적인 추위가 다가오는 요즘 꼭 기억해야 하는 게 있는데요. 그건 바로 겨울철 한파 대비 동파 예방 대책입니다. 올겨울 공주시가 동파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수도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비상대책반을 편성했는데요.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 동파 발생 시 긴급보수 인력을 지원하고 상습 동파 등 취약지역을 중점 관리할 예정입니다. 동파는 각 가정에서 간단히 수도관 보온 대책으로 쉽게 예방할 수 있는 만큼 공주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대비 당부드리면서 신바람 공주뉴스 시작합니다. 2021 공주 디지털 문화유산전 개막식이 열렸습니다. 국내 처음으로 시도되는 디지털 문화유산 전시인 2021 공주 디지털 문화유산전이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아트센터 고마에서 진행됐습니다. 김정석 공주시장의 환영사로 시작된 이번 행사는 공로상 시상과 개막 테이프 커팅 등의 순으로 진행됐는데요. 문화유산, 디지털과 만나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전시는 디지털 문화유산 관련 산업 교육, 연구 생태계 구축 및 문화유산의 디지털 대전환 촉진을 위해 준비됐습니다. 공주 자연학습 치유정원의 준공식이 열렸습니다. 2021년 농촌지도 기반 교성 균형발전 공모사업에 선정된 공주시 자연학습 치유정원은 총 10억 원을 투입해 3개의 테마공원을 조성했는데요. 산책과 나들이 특화공원인 공나들이 정원, 시설물과 식재를 활용한 감각정원인 놀이팜정원 및 체험활동과 소통정원인 고미꽃 텃밭으로 꾸며졌습니다. 앞으로 자연학습 치유정원에서는 치유농업 활동 서비스 기능을 보강하고 치유정원 자체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시민과 함께하는 공주형 치유농업 모델 구축에 힘쓸 예정입니다. 산성시장 문화공원에 평화의 소녀상이 건립됐습니다. 지난 14일 평화의 소녀상 제막식이 열렸습니다. 2019년 민간 주도로 구성된 공주 평화의 소녀상 건립 시민추진위원회가 시민 모금 운동을 통해 638명의 성금, 총 2,550만 원을 모금받아 건립했는데요. 소녀상은 입상의 형태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숭고한 삶을 형상화해 제작됐습니다. 이날 공주 평화의 소녀상 건립 시민추진위원회는 앞으로 매년 평화의 소녀상 건립 기념 행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주시가 수험생을 위한 진로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공주 기적의 도서관과 공주 여고 등 관내 4개 고등학교를 찾아가 특강을 제공하는 진로 콘서트가 지난 14일부터 총 5회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음악에 있는 진로 콘서트 03년생, 이번생은 처음이라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콘서트는 파페라, 퓨전 밴드 등의 다양한 식전 공연을 제공하고 김현욱 전 KBS 아나운서 등을 강사로 초청해 미래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위로와 응원을 전했습니다. 김정석 공주시장은 그동안 수능을 준비한 학생들을 응원하며 삶에 지칠 때 공주가 품고 있는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문화유산을 찾으며 힐링하는 여유도 가져보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고등학년이 제가 알기로는 한 5년 사람이 살자 뭔가 걱정. 저희가 이제 학교에 이제 거의 끝나가서 사람들이 많이 안 오는데, 그래서 선생님들이 매주 영화를 같이 보러 간다던가
이렇게 이번 주는 이렇게 강연을 오게 되었는데 그렇게 해서 오게 됐습니다. 수요일마다 많은 체험 활동을 진행하는데 오늘도 학교의 소개로 이제 강연을 들을 기회가 생겨서 들으러 왔습니다. 연기처럼 멀리. 네, 이거는 많이들 아시는 이제 나도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어떻게 무슨 고민을 하고 살까 이런 생각 속에서 이런 행사를 마련했어요. 건강하시고 앞날에 건강과 행운을 빌겠습니다. 사실 아나운서 강연이라고 해서 별로 재미없을 것 같고 기대도 안 하고 왔는데 막상 오니까 너무 재밌게 처음에 공연도 즐겁게 들었고 재밌게 들은 것 같습니다. 파페라 공연도 매우 재밌게 잘 봤고 이제 아나운서 분이 경험을 많이 강조하셨던 것 같은데 저도 이제 대학을 내년부터 가게 되는데 새로운 이제 공간에서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많이 기대가 되고 그런 것들을 미리 엿볼 수 있는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딱 5년 살았어요. 결혼 6개월. 이렇게 1년 늦는 이런 경우도 있는데 다 정상적으로 원래 군대스티가라고 있죠. 고등학교가 아니지만 독일에 걸어가는 내내 그냥 빨간 옷 입고 막 다들 끈끈해가지고 난 내 유튜브상 그렇게 많은 분들 처음 봤어요. 제157차 정례브리핑 소식 전해드립니다. 식당, 카페 및 학원 등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접종 증명, 음성 확인제, 방역 패스 시행 계도 기간이 지난 12일로 종료됐습니다. 이에 따라 2차 접종자와 PCR 음성 확인자가 아닌 사람이 관련 시설 이용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식당, 카페 한에서는 접종 미완료자 1명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또한 18세 이상 모든 국민에 대한 3차 접종 간격이 3개월로 단축됐습니다. 3차 접종의 사전 예약은 예약일 기준 2일 후부터 선택적으로 예약할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의 주민의 경우 위탁 의료기관에 문의해 당일 접종도 가능합니다. 한편 지난 13일 기준 공주시의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은 전체 인구 대비 접종 완료 84.9%, 추가 접종 18.6%입니다. 제2금강교 건설은 2015년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공산성과 500m 이내에 위치해 2018년 문화재청으로부터 최종 불허를 받은 바 있는데요. 이에 공주시는 국내 최초로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시행해 제2금강교가 공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자문사항을 반영, 이를 토대로 문화재 현상 변경을 신청했으며 지난 6월 최종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공주시는 유네스코 유산 영향평가 관련 협의를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제2금강교는 2022년 상반기까지 각종 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2023년 상반기에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할 예정인데요. 따라서 당초 2023년으로 예상했던 준공이 2025년으로 2년 정도 지연될 예정입니다. 공주시가 공주시 의회에 제출한 2022년도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13일 최종 의결됐습니다. 2022년 예산 규모는 총 8,555억 원으로 2021년 본 예산보다 1,046억 원 증가했습니다. 공주시는 예산 심의 과정 중 일부 삭감된 사업에 대해 내년 1회 추경 예산안 제출까지 재검토 후 예산안을 의회에 다시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옥룡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공산성 어울림센터와 공주혁신센터 조성 사업의 추진 사항과 향후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먼저 옥룡동 행정복지센터의 맞은편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설되는 공산성 어울림센터는
오는 1월 사업을 발주해 내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옥룡동 행정복지센터 자리에 신축되는 공주혁신센터는 지상 4층 규모로 내년 2월 설계에 착수해 2023년 준공을 목표로 건축 설계 공모가 진행 중인데요. 공주혁신센터는 공주 신활력 플러스 사업과 연계를 통해 사회적 경제기업 성장과 지역 재생 활성화의 중요 거점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공주시 취업 정보입니다. 백제 안과의원에서 안경사를 채용합니다. 의당 자연숲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를 모집합니다. 주식회사 CJ제일제당 공주공장에서 제조 단순종사원을 찾습니다. 나눔과 만남이 많은 연말 연시, 가족들과의 즐거운 시간으로 꾸며보시는 건 어떨까요? 신바람 공주뉴스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